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자, 명인들의 복귀. 자, 오늘도 시장은 뭐 녹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좀 버티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좀 보이는 장이었죠. 오늘 뭐 코스피는 0.5% 하락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2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코스닥에 대해서 코스닥 기준으로 시장이 뭐 810 정도까지 열어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도 보면은 저가가 807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요 노란 요 박스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시장이 저점을 좀 만들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렸죠. 그리고 코스닥에 지난주 이제 수요일이면 여기에요. 요 날이었는데 요날 이제 드린 말씀이에요. 코스닥이 투매가 형성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금 오늘 상황을 보면은 하방을 좀 잡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오늘장 우리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동안에 미국 시장이 야간 선물이 미국의 이미 나스닥이 0.5%까지 빠졌고 지금은 더 빠지거든요. 마이너스 1%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 장중에 미국 선물 시장이 0.5%까지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양봉 마감을 했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양봉 마감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요쯤 되니까 이제 뭔가 좀 매수를 좀 해볼까 하는 심리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 신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도 보면은요, 코스닥도 아직까지 좀 덜 빠진 느낌이 있죠. 요 박스까지는 좀 들어와야 되는데, 박스 윗단에서 지금 딱 걸쳐놓고, 뭔가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까지는 와가지고, 한번 아랫골이 긴 어떤 봉 같은 거, 아랫골이가 좀 긴 단봉 같은 게 좀 형성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는 투매의 마지막인가, 뭐, 요런 이제, 것들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아예 5일선을 종가상으로 좀, 회복이 된다든가, 이래야지 하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덜 빠진 느낌이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지금 기술적으로는 봐야 되냐면은 2730이 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빠져줘야지, 이쯤에서는 하단 잡겠구나. 결국에는 이제 121선이네요. 121선 부근까지는 빠져줘야지 하단 잡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흐름이에요. 차트상으로 그래요. 차트상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뭐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상당한 이제 투매를 맞이하면서 뭐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정도의 흐름들은 조금은 좀 안정화 되어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지금부터의 하락은 이제는 좀, 매수 기회를 찾아보는, 이제 그런 이제 타이밍으로,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제가 지난주에는 더 빠질 거다 말씀을 드렸고, 안 좋은 종목들은 덜어내자 이랬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전략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하락. 저는 FMC 이후에 이제 반등이 또 나올 걸로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번 주에 있을 PC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FMC 때 파월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 시장은 이제 바닥 잡기를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좋은 종목들을 좀, 털어놔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나쁜 종목들 빼냈다면은 이제는 좋은 종목들을 좀 찾아가지고 조금씩 집어넣는 그런 타이밍. 물론 뭐 당장에 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시장이 좀 빠질 때마다 그런 타이밍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서 해리스로 바뀌었는데 어제도 사실 빠지긴 했지만 나스닥이 양봉이에요. 그리고 그저께도 상승을 했고, 이게 결국엔 저는 이제 해리스 효과로 봅니다. 물론 뭐 이제 뭐 기술주들 오르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결과적인 일이고, 해리스가 올라오면서
트럼프하고 차이가 많이 날 줄 알았더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트럼프 트레이딩을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면서 나스닥이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요, 어쩌면은 오늘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늘 많이 빠진 이유는 우리 장이 형성돼 있을 때는 물론 테슬라 때문에 그러겠죠. 테슬라가 시간외에서 7%나 빠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빠진 걸로 보는데, 많이 빠졌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빠질 것인가, 아니면 위로 양봉을 낼 것인가를 결정짓는 요인은 결국에는 오늘 있을 이제 뭐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 어제는 이제 해리스가 2% 정도 앞서간다고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좌우를 하지 않을까 보고, 그 여론조사 결과가 뭐 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제 이제 그래도 해리스가 선방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 밤에 나스닥은 빠져 시작하겠지만 양봉 마감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뭐 오늘 나스닥이 저점만 안 깨도 양봉 마감만 해줘도 우리 시장은 뭐 내일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열어두기는 코스피 기준으로 2730이 좀 깨져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더 빠지면 좋겠다. 지금은 좀 약간 좀 불안해요. 한 번 더 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들은 좀 남아있지만, 이제부터의 하락은 충분히 매수 대응을 할 만한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제일 뭐 이슈로 삼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오늘 뭐 뉴스가 나왔죠. 오늘 뭐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2.2%. HBM3는 납품을 하게 됐는데, 엔비디아에 HBM3E 차세대로 이야기되고 있죠. 요거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HBM3가 납품이 되긴 되는데 중국에 공급하는 미국 정부가 지금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용으로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칩을. 근데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일단 이거 HBM3E까지 통과가 안 된 게 일단 불만이고, 두 번째는 왜 중국산에다가 납품을 하느냐, 이거 저가 제품에다 납품을 하면서 싸구려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심리가 좀 작동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거예요. 테스트 중인 거지 퀄 테스트에 떨어졌다, 실패했다,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가 통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져준다면은 오히려 지금 매수 대응을 해야 될 구간이고, 그리고 이 뉴스는 HBM3E가 통과됐다라는 뉴스는 전 3분기 내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7, 8, 9월 그 내에는, 빠르면은 어쩌면 저는 뭐 당장에 한 달 내에라도 나올 수 있더라, 이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는 정말 고맙게 받아주셔야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뉴스 나오면서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오해에 의한 하락,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를 봤으니까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하이닉스도 요즘에 이제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렇게 이제 통과될 것 같으면 점유율 싸움을 해야 되니까 하이닉스도 이제 많이 빠지고 있지만, 뭐 하이닉스도 실적은 계속 좋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제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올해 그 디램 실적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70% 이상 상승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어요. 어제 트렌드포스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낸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램과 낸드 전부 다 70% 이상 올해 매출이 상승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디램과 낸드가 사상 최대 매출을 지금 전망을 합니다. 이거는 HBM이 아닙니다. HBM을 제외한 나머지 것, 메모리 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더 가면 같지 지금 여기서 빠지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빠지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단지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쓸 확률이 높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고가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좀 갇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양 대장주들이 오늘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하이닉스는 좀 올랐네요. 네, 삼성전자가 좋지 않았는데 소부장들은 어떤가를 보면 소부장들 대장 뭐 시총 큰 애들 보면은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보면은 뭐 지금 저점을 좀 잡아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저점을 좀 잡아가는 과정이고 테크인 같은 종목도 오늘 상당히 좀 5일선을 타주면서 또 저점을 또 만들어가고 있고 원익 IPS 대표적인 종목이죠. 저점을 좀 깨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저점들을. 그러면 저점을 잡아가는 형국이죠. 그래서 반도체 중에 유력한 종목들이 이렇게 저점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소부장 쪽에도 이제는 하단을 좀 만들어가는 움직임들이 발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 반도체는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죠. 소부장들도 7월 말이 가까워오고 8월 초쯤에는 다들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 잘 나왔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설사 2분기 실적이 좀 안 나왔다 하더라도 하반기 실적은 다들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메모리 쪽이 그렇게 회복을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빠질 때 노려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반도체와 함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 전기차 쪽 말씀을 드리죠. 전기차 쪽은 8월 중순 이후 실적 시즌이 끝난 이후에 9월 초부터 반등이 나온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코프로를 보시면은 그래도 전기차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도 이 대장주는 하단을 깨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흐름이죠. 하단을 오히려 만들어가는 분위기이고 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하단을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죠. LNF 같이 같은 양국재인데 LNF는 하단을 깨고 있어요. 에코프로는 굉장히 좋아서 하단을 안 깨고 LNF는 하나도 안 좋은 종목이라서 이렇게 하단을 깰까요? 그렇지 않죠. 뭐냐면은 LNF 같은 경우에는 코스 닥이 아니라 얘는 코스 P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LNF는 아무리 올려봤자 코스닥 지수와 관계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저녁 때 공개 방송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반기 때 전기차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이건 제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뷰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8월 중순 이후 9월 초에는 반등이 나온다 보고 있고요. 오늘 또 LG 이노텍이 지금 실적이 나왔죠. 굉장히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LG 이노텍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726%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서프라이즈죠. 아마 내일부터 또 이제 반등이 나올 텐데 LG노텍은 제가 지난번에 진단 시간에 3분기까지도 좋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다. 3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간다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LG노텍은 또 가지 않을까요? 40만 원까지도. 오래 보고 두고 본다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애플 빠질 때 지난번에 애플이 많이 빠질 때 애플이 한참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구간에서 제가 계속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애플 걱정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LG 이노텍은 애플에 정말 필요한 제1의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애플 빠지면서 LG노텍이 빠졌는데 결국에는 애플 저렇게 가고 LG노텍 또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이 AI를 활용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결국에는 아이폰 사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다면 LG노텍은 아이폰 따라가면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LG전자도
바닥을 지금 탈출을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예, 하단을 계속 높였고 안 꺾이면서 지금 상단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에 대한 것들, 그동안에 LG전자는 B2C 개인들한테 가전제품 파는 회사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전장 제품을 팔고 그리고 스마트 공장을 설치하는 이제 그런 회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살바꿈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전장 제품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LG전자도 여러분 계속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예, 디스플레이가 지금 그 아이폰 쪽에서 OLED 채용을 하기 때문에 OLED 시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D 시장은 중국에 다 내줬기 때문에 이제는 OLED 쪽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국이 OLED를 만든다면은 이제는 디스플레이를 쓰는 쪽에서는 거의 다 OLED를 만들고 OLED 가격도 이제 좀 떨어지기 때문에 OLED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LG 디스플레이도 결국에는 그 바람을 타고 이만큼 올라왔고 좀 쉬지만 다시 또 2차 상승을 또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LG 그룹주들, LG의 전기전자 그룹주들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때가 됐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좋았던 쪽, 방산, 좋았죠. 예, 방산 쪽에는 뭐 계속해가지고 이제 수주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좋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신고가 냈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쪽은 이제 아주 뭐 실적도 좋고 기대감도 있어 좋은데 근데 주가도 너무 좋아버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반영이 됐다 봐야 돼요. 뭐 이제 PER이나 전통적인 어떤 가치 분석 방법으로 따져보면은 비싸요. 하지만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봐도 되겠지만은 신규 접근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좋다 하니까 따라잡지 마시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한 61선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때나 한번 좀 사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차라리 이 바람을 타면서 오히려 못 올라갔던 우주항공주들 세트레가이 뭐 AP 위성 이렇게 뭐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자리를 좀 탐색을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전선주들도 뭐 좋았죠. HD 현대일렉트릭 엄청나게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쭉 올렸죠. 그러면서 뭐 LS 일렉트릭도 따라가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고 전선주들 다 좋은데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게 구리 가격이에요. 구리 가격이 이렇게 계속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상 최고치 찍고 나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주가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전선 쓰일 일이 이제 현재로서는 데이터 센터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전선이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은 전선이 구리가 많이 쓰이고 전선이 많이 쓰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경기 둔화의 초반이라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선주들에 대한 어떤 매수 심리도 좀 사그라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너무 좋다. 내용은 실적 전망도 좋고 하지만 주가도 그만큼 좋아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고 거기도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음식료 쪽도 오늘 뭐 좋았죠. 뭐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매번 좋은 쪽은 매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삼양식품 좋았고 S&D 불닭볶음면 소스 또 올라갔고 농심도 올라가고 뭐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쪽을 매일매일 얘기를 해드려도 이런 쪽을 안 보고 뭐 방산 좋고 뭐 전선 좋고 조선 좋고 뭐 음식료 좋고 다 좋다고 얘기를 해드려도 이런 쪽을 보질 않고 맨날 자기가 사놓은 그 종목만 쳐다보고 있으신 분들, 바이오를 사도 비만 이런 쪽을 안 사고 꼭 코로나 뭐 치료제 이런 쪽을 사가지고 물려있고,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정말 주식을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섹터가 저 사람도 뭐 음식료 얘기하고 저 사람도 조선 얘기하고 저 사람도 뭐 전선 얘기하고 이러면은 거기가 좋구나 하고 인정을 해야 돼.
그 주식시장이라는 건 이렇게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행들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 유행을 못 따라가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못 번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음식료 쪽은 이젠 트레이딩 하자 그랬죠. 이제 또 많이 올라왔어요. 따라잡으면 안 돼요 또. 반등이 또 많이 나와버렸어요. 그 트레이딩 하실 영역이기 때문에 S&D 같은 경우 따라잡지 마세요. 좀 더 가겠지만은, 예, 그래도 여기서 잡아가지고 잘못하면 좀 가는 척 하다 빼버리면 또 물립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영역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이제 음식료 쪽이 올라가면서 건기식 쪽은 좀 이제 조정을 받았죠. 예, 건강기능식품 쪽도, 그 한류품을 타면서 지금 실적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뭐 노바렉스라든가 종근당 바이오 같은 종목들 자리를 만들고 있죠. 오히려 이쪽들을 여러분들이 좀 쳐다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들은 좀 봤고요.